만약 베이스바가 없다면 상판은 현의 강한 장력 때문에 휘어지거나 부러져 버릴 겁니다. 척추 같은 베이스바가 필요할 정도로 상판은 가혹한 조건에 놓여 있죠. 그래서 상판은 가장 많이 손상되고 오래된 현악기의 상판엔 잦은 수리의 흔적이 남아있곤 합니다. 상판의 작업이 마무리돼 가네요. 현악기의 소리를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올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을 떨리게 하는 악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피아노의 현을 떨리게 하는 건 액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액션이죠. 건반에서부터 해머까지를 포함한 기계장치입니다. 현을 진동시키는 피아노의 심장이지요. 피아노를 땅 치고서 해머가 현을 때리는 순간, 분명히 현을 때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해머가 때리는 순간을 보려고 그 젊었을 때 밝은 눈 가지고 부릅뜨고 쳐다봤는데 해머가 현을 때리는 순간에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때려 소리가 나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도 안 보여요. 정말 나중에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그 액션 속에 복잡한 기능이 한 포인트로 연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을 피아니스트들은 그걸 느껴요. 피아노의 역사는 액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액션을 갖게 되면서 피아노는 악기의 제왕이 됐습니다. 액션은 작은 힘으로도 현을 강력하게 때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연주자의 의도에 정교하게 반응하죠. 액션이 발달하면서 현을 점점 더 세게 때릴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피아노 현의 장력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맑아졌지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기술이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피아노 이전에 널리 쓰인 건반악기 하프시코드는 현을 때리지 않고 튕겨서 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힘으로 건반을 누르든 항상 소리의 크기가 같았지요. 현을 튕기지 않고 때리는 방식은 그 이후에 개발됐습니다. 오늘날 피아노의 액션은 이 정도로 섬세하고 치밀해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느낌이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연주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피아노의 액션은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복잡한 곡도 오차없이 연주해낼 수 있고 천둥처럼 큰 소리부터 숨결같이 작은 소리까지 만들어냅니다. 피아노는 신을 이야기하던 시대에 태어나 인간에 대해 말하는 시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액션은 변덕스런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으니까요.
2대의 피아노에 달린 176개의 액션. 그 하나하나를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4명의 장인들이 더 동원됐죠. 나흘이 지나도록 액션 작업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금관악기, 호른입니다. 다리가 되는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리 자체가 모호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럼펫처럼 화려하고 그런 어떤 금관저 악기 같은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트럼펫 소리하고 현악기 소리하고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호른이 중간에 들어가면 정말 융합이 잘 되거든요. 그런 악기예요, 호른은. 모차르트도 굉장히 좋아했던 악기고요. 이 입술의 떨림이 호른 소리의 시작이죠. 입술이 만든 소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리드 파이프로 갑니다. 이 관을 공기가 통과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호른의 관은 점점 넓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어지는 관을 통과한 소리는 이렇습니다. 밝은 소리, 금관악기 특유의 소리입니다. 장인이 선택한 호른은 관이 많이 구겨져 있습니다. 자석과 쇠구슬을 이용해서 구겨진 관을 펴고 있군요. 파이프가 너무 얇아져도 소리엔 좋지 않습니다. 벨입니다. 활짝 핀 꽃 모양이죠. 벨의 모양도 금관악기의 특성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관악기는 관의 길이에 따라 음 높이가 달라집니다. 관이 길어지면 음이 낮아지죠. 호른에는 다양한 길이의 관이 붙어 있습니다. 밸브를 누르면 공기가 통과하는 경로가 바뀌지요. 그렇게 관의 길이를 바꿔서 음 높이를 변화시킵니다. 밸브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는 길이가 다른 관을 여러 개 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밸브가 등장하면서 금관악기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연주가 편해졌을 뿐 아니라 표현력도 아주 좋아졌죠. 작곡가들은 그 소리를 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악기는 인간의 숨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낼 때가 많지요. 마치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악기들의 진동을 되찾아주기 위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악기들은 비로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복원 작업을 시작한 지 닷새가 훌쩍 지났습니다. 진동이 있어서 악기는 악기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진동이 악기의 모든 걸 대변하진 않지요. 그 작은 진동을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게 하는 것, 이제 그 작업이 시작될 참입니다. 피아노의 철골을 드러내면 넓은 나무판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음향판입니다. 액션이 만들어낸 현의 진동이 도착하는 곳이죠. 피아노의 현이 떨리는 소리는 실제로는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피아노 소리는 어떻죠? 피아노의 혀는 진동을 브릿지에 전달합니다. 브릿지는 음향판에 단단히 붙어 있죠. 그래서 음향판 전체가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피아노 소리는 현이 떨리는 소리가 아니라 음향판이 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피아노 현이 울리기까지의 과정을 진동이라고 한다면 그 진동이 음향판을 울리는 과정은 공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보다가 갈라지면은 소리 전체 음향판이 울려주질 못하고 소리가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명되는 그 공명음이 생기질 않죠. 많이 타격이 오죠. 이 공명을 통해 피아노는 비로소 피아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음향판의 수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공명의 과정이 피아노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악기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진동체와 별도로 그것을 울리는 공명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올린 장인이 커다란 패치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공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현악기의 공명체는 몸통입니다. 몸통의 울림은 현의 진동을 넘겨받은 상판에서 시작되죠. 현악기의 현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통은 수십억을 호가하기도 하고 수없이 고쳐서라도 사용합니다. 좋은 울림을 결정짓는 건 몸통이기 때문이죠. 바이올린의 공명 과정을 볼까요? 현이 만들어낸 상판의 진동. 이 진동은 이 기둥 모양의 나무 부품을 통해 아래판에 전달됩니다. 결국 몸통 전체가 울리면서 공명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기둥이 사운드 포스트입니다. 사운드 포스트는 현악기를 완성하고 맨 마지막에 끼워 넣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 악기의 소리가 많이 달라지죠. 소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방점입니다.